민수의 경제 토크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님 모셨는데요. 2차 전지 얘기를 이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사실 지금 가장 선두는 이제 반도체인데 그죠? 그렇죠. 반도체 얘기를 좀 따로 하고 2차 전지는 사실 지금 시장의 선도주 주도주는 아닌데 분석을 해야 되는 그죠? 개인 투자자들께서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전하게. 아픈 손가락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여기 기대감도 또 있고 그죠? 그렇죠. 끝났다고 하면 다 버리겠지만 네. 그건 아니니까 또 기대감들이 있는 상황인데요. 기본적으로는 뭔가 좀 바닥을 다지는 것 같지만 잘 올라오지 못하는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죠? 그렇죠. 뭐 일부 엔캠 이런 거나 뭐 소재만 올라오는 거기 네. 때문에요. 큰 틀에서는 어떻게 일단 전기차 시장이 좀 회복이 돼야 우리 2차 전지가 좀 풀리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는 테슬라를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테슬라의 주가도 400불 고점 찍고 지금 한 70불, 80불 정도 이제 정체 흐름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테슬라를 관찰하고 판단하는 기준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테슬라의 최근 한 4개년도의 그 생산 판매 대수를 보게 되면 50만 대, 90만 대, 130, 180만 대 그리고 올해 210만 대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기준치에 도달 못하는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최근 주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의 매출의 구성적 측면에서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자동차를 판매해서 매출이 올라가는 이 가파른 상승보다는 그 외의 기타 서비스라고 하는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슈퍼차저라고 하는 충전소 사업들 그리고 ESS라고 하는 저장장치 관련 사업들은 분기별로 해서 한 30% 이상의 성장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이제 그 2차 전지 관련한 산업에 대한 접근도를 기존의 전기차 위주로만 판단하는 내용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네. 시장이 변화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기차에 국한되었던 2차 전지 쓰임새가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그 2차 전지 배터리로의 확산되는 과정이 현재 진행되는 과도기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우리 그 예 박사님께서는 혹시 영화 장르 중에서 SF 장르 혹시 좋아하시나요? 뭐 그닥입니다. 그냥 네, 뭐. 저는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투자에는 그런 게 도움이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다 그 SF 나오고 뭐 그런 영화들에서 나온 가상현실 이런 것들이 다 실현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영화 보시는 분들이 투자에 관심 투자 잘하시는 분들이야. 투자 관점이 아니고 저희는 이제 저희 애하고 큰아들하고 공통된 분모가 SF 영화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거기에 대해 소통도 하고요. 같이 책도 사보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SF물 중에서 넷플릭스에 이제 드라마가 하나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1위 하고 있고요. 삼체라고 하는 중국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드라마화한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가 이제 방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내용이 아니고 이 삼체라는 드라마를 보게 되면 현재 문명에서 미래로 가는 과학의 발전에 대한 그리고 외계인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스토리거든요. 여기서 미래 과학, 기술의 발전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점을 던졌을 때 딱 두 가지로 여기서 해석을 해줍니다. 첫 번째는 무선 충전이고요. 두 번째는 속도라고 합니다. 2차 전지는 앞으로의 발전적 전환의 형태가 기존의 인터배터리 행사에서 이슈화되긴 했지만 전고체가 하나의 우리가 그렇죠. 진행할 수 있는 내용에서의 진행 방향이고요. 그리고 속도는 뭐 마찬가지로 전고체 연결된 부분일 거고 그리고 시장의 확산. 그럼 여기서 속도는 충전 속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전기차로 그죠? 네, 충전 속도입니다. 거기서 보면 어떤 그 전화 박스, 공전화 박스와 같은 부스를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완충이 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지금 일론 머스크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선 충전. 그래서 그럼 자기가 깔아놓은 도로로 가면 달리면서 충전이 되게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무선 충전과 속도인데 그 방향으로 가는 2차 전지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지점에서의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LFP 배터리에 대한 또 쓰임새와 확산되는 과정 이게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이제 발전 가능성에 대한 내용들로의 현상이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규정을 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좋은데요. 그 얘기 동의하면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뭐 캐즘 얘기도 하지만 산업이 발전하는 단계인데
근데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그런 지금 말씀하신 뭐 ESS 얘기도 많이 하고 충전하지만 그 단계까지 시장이 못 갔단 말이에요. 지금은 당장 이제 뭐 리튬 가격이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수요, 그다음에 지금 그 단계로 가기 전에 배터리 공장 뭐 미국에서 지금 엄청나게 짓는 단계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 단계에서 지금 셀 업체들 실적은 여전히 부진하고 양극재 업체도 마찬가지고 이런 그러니까 미래의 기대보다는 지금의 우려, 현실적인 우려를 더 큰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일단 초기에 말씀드린 거는 큰 틀에서의 분위기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조금 한 발 더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현재 국내 2차전지 관련 종목들과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제가 아마 기존 방송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도 두 가지 2차전지에 대한 그 조건식이 완충됐을 때 이 산업의 또 이 종목의 흐름들이 좋아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수출 데이터가 개선되는 내용이 발현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고객 예탁금이 증가해야 된다. 한 55조 정도 수준으로 증가를 해야 된다라는 두 가지 조건식이 만들어졌을 때 산업이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의 충족됐네요. 아닌가요? 예탁금은 55조원이 충족됐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되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출 데이터는 지난 11월부터의 수출, 그러니까 11월이 왜 중요한 시작점에서의 수출 데이터냐면 지난 11월에 2차전지 수출이 8억 불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게 7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서는 숫자였거든요. 11월에 8억 불이었고요. 그리고 12월에는 7.9억 불을 했습니다. 그리고 1월에는 어차피 계절적 요인이 발현됐기 때문에 5.9억 불, 6억 불이 좀 안 됐거든요. 그리고 2, 3월에는 7억 불이 약간 안 되는 수준에서의 아직 정체된 상황에서의 2차전지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 데이터화되고 있습니다. 2차전지 산업이 좋아지는 수출 데이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8억 불 이상을 찍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최근 2개년도가 연간 단위에서 100억 불 수준의 수출이 나왔기 때문에 이 수준을 능가하거나 이 수준에 근접하는 수준에서의 수출 데이터가 월간 기준으로서 발현되기 위해서는 8억 불 이상을 찍어야 되고요. 2차전지 그러니까 배터리 수출 데이터를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저는 이제 전체 수출인 줄 알고 전체 수출이 좀 돌아오는 건데 그죠? 지금 맞습니다. 사실 2차전지 좀 보니까 2차전지 섹터로만 보면 사실은 수출 데이터가 아직은 그렇게 원하는 수준은 안 나오겠죠.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데이터가 좋아지는 시점에서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긍정적인 뉴스들과 내용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부분을 이제 상황을 말씀드리면 2차전지 소재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수출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장비와 부품은 지금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장비와 부품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후에 소재단에서의 수출 수요도 수입 수요도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근거로의 환경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에 시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환경 자체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2차전지 국내 양극재와 종목들에 대한 흐름들의 분위기를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주가 상황에 대한 그 흐름들을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간단한 그림을 하나 몇 개 준비를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2차전지 업종에 뭐 우리가 주요하게 판단하는 에코프로 관련주라든가 또 포스코 관련 종목들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바닥은 들어온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림을 보기 전에 먼저 가격적인 수준을 먼저 말씀드리면 최근 내에서의 2차전지 업종에 뭐 최근에 셀사 중에 대표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SDI이기 때문에 SDI 주가 상황을 보더라도 삼성 SDI 네 그렇죠. 35만 원의 저점을 찍고요. 50만 원까지 주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최근에 42만 원 내외에서 등락차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바닥 35만 원 찍고 50만 원 올라갔다 42만 원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에코프로 BM을 보더라도 21만 원 저점을 찍고요. 29만 원까지 올라갔었어요. 우리가 2차전지 양극재 종목들이 최근에 안 올라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21만 원에서 29만 원까지 무려 한 40% 이상의 주가 상승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24만 원 전후로 해서 등락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닥은 찍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모멘텀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에 가격이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흐름들이 전체 분위기에서의 2차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2차전지 업종에 대한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보게 되면 앞으로 미래 시장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그 우리 시장에서 성장 섹터라고 볼 수 있는 반도체, 과거의 반도체겠죠. 그리고 제약 바이오 섹터의 이 성장 섹터
섹터였던 업종의 과거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준비한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과거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초기 국면에서 이 지점에서의 지금 보시는 차트가 지난 97년에서 2006년까지의 흐름입니다. 대략 한 10년 정도의 기간인데요. 성장 그리고 과도기적 그리고 확장, 정체, 성장, 팽창 이렇게 주가의 흐름에 있어서 계속해서 오르내림의 과정이 반복적으로 진행됐단 말입니다. 이사현재 지금 현재의 위치에서의 상황을 보더라도 이와 유사한 형태에서의 모습들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외에 헬스케어가 오랜 기간 한 20여 년 이상의 기간 동안 주가 상황에서 업종 섹터가 움직였던 흐름들을 보게 되더라도 초기 시장에서 확장과 정체 그리고 과도기적 상황에서의 주가 조정 단계에서의 흐름들이 진행되고 나서 팽창 단계로 주가 폭등이 나타나는 흐름들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산재 업종은 지금 주가의 상황은 바닥점은 찍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모습이기 때문에 정체되어 있지만 궁극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환경의 분위기가 진행이 되고 있다. 예탁금이나 수출 데이터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조금 시간을 두고 기다려보게 되면 개선될 수 있는 여지에서의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네. 주가적 측면에서 또 가격적으로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의 가격적인 현상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가격 진행이 발현되지 않고 있지만 시간의 문제일 뿐 가격의 흐름은 긍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여지에서의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의 현상의 네. 이사인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는 전기차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차를 넘어서 이 2차 전지가 사용되는 쪽이 계속 확산이 되겠죠. 그렇죠? 예. ESS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동안 전기차 잘 나갈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선박에도 그죠 사실 네. 들어가고 그죠. 또 뭐 비행기에도 들어가는 적이 있었고 어쨌든 간에 굉장히 확장되는 상황인데 근데 지금은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도 안 들어요. 이제 이 물린 거 언제 빠져나올까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정체기를 지나면 이 산업의 성장 산업의 확장기가 2차 산업에서 도래한다. 네, 예. 맞죠. 그때를 이제 기다리고 다시 향유하면 된다는 건데요. 그럼 두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이제 그런 네. 그러니까 업황이 같이 지금처럼 뭐 일부 소재주 오르는 거 이거는 산업이 확장기로 접어들었다고 얘기하기 어렵지 않아요. 어렵죠. 그죠? 그런 어떤 추세적 회복과 요캐짐을 통과하면서 아까 그 확장기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과연 언제쯤 우리가 얼마나 기다려야 되느냐 첫 번째랑 네. 그다음에 그럼 그 안에서 네. 전략과 대응. 예, 어떤 다시 양극재냐 그죠? 네. 아니면 또 뭔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이 종목이나 이런 나올 것이냐 네. 예, 전략. 네. 첫 번째 시기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출 데이터가 다음 달에 나오는 5월 1일까지 한번 상황을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제 전고체와 LFP가 앞으로 2차 전지 업종 내에서의 주가 흐름을 선도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준비한 이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삼성 SDI가 지난 인터배틀 행사 이후에 주가 상황에서의 긍정적인 모습들이 진행이 되고 그렇죠. 있죠. 예. 최근에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전고체 분야라든가 LFP라든가 ESS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한 업계 선두로의 기업 가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 하나 더 추가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보시는 이제 도표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지난해 한 해 동안 탑10 기업들 중에서 유일하게 삼성 SDI가 성장의 흐름을 보여줬던 수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우리나라 최대 이제 2차전지 업체라고 볼 수 있는 LGsol루션 같은 경우에도 지난 한 해 이제 성장세 측면에서는 감소세, 성장이 좀 더딘 둔화된 형태에서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난해 올해를 통해서 성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측면에서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삼성 SDI의 매출 구조적 측면에서 보면은 2차 전지와 ESS 그리고 휴대폰에 들어간 소형 전지 이 사업 부분이 안정적으로 구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종목의 기업 가치적 측면에서 또 성장할 수 있는 내용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 주요하게 2차전지 업종 내에서의 가격 진행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엔캠이라든가 네. 또는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에도 조정을 받고 주가의 흐름에서 가격 진행이 우호적으로 진행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제가 준비한 그림을 보게 되면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에도 최근 내에서 거래 대금이 증가 추세에서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감소되는 과정에서 가격의 조정이 나타났고 거래 대금이 다시 재증가하는 현상에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에코앤드림이라든가 엔캠 같은 경우의 종목들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여전하게 4월 시장에서 우호적으로 가격 진행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앞서 말씀드린 삼성 SDI라든가 또는 LFP 관련해서는 CIS 같은 종목들이 기업의 숫자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가격 조정도 충분히 받았고 그리고 이전에 시장에서 2차전지 업종에서의 종목이 부각이 될 때 여기에 대한 가격 발현이 되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판단을 볼 때 CIS 같은 종목들은 또 네. 투자 관점에서 진행을 해볼 수 있는 종목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뭔가 밸류에 근거해서 가기는 참 쉽지 않은데 네. 트레이딩 영역으로 그거만 좀 정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네. 정리를 해보면 물론 뭐 투자는 뭐고 트레이딩은 뭐냐 매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길어지고 네. 어쨌든 좀 긴 호흡에 우리가 적어도 뭐 한 3개월 6개월 이후를 보는 걸 투자라고 보고 그렇죠. 예, 지금 제한된 상황에서 트레이딩 관점이라고 보면 투자의 관점에서는 삼성 SDI하고 CIS. 그리고 네. 기존의 에코프로 BM이라든가 네. 에코프로는 이제 거래정지 기간에 들어갔기 예, 때문에 예. 포스코 푸체인 같은 종목들도 투자의 관점에서 현 시점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왜? 바닥은 찍었기 때문에 네. 가져볼 만하고요. 예. 그중 내에서도 앞으로 시장 내에서 부각이 될 수 있는 형태의 이슈는 예. 전고체와 LFP가 될 것이기 때문에 관련한 종목 내에서는 삼성 SDI와 네. CIS 같은 종목들은 예.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린 트레이딩 관점. 네. 그러니까 짧은 구간에서 주가의 탄력적 운용이 가능한 종목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엔캠이라든가 또 에코앤드림. 에코앤드림 같은 종목들이 탄력적인 주가 상황에서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이 두 종목과 예. 앞서 말씀드린 두 종목은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전략 김대준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